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G80 페이스리프트 소식입니다. 먼저 이번 신형 G80은 342만 원이 인상이 되면서 5,89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6%로 꽤 많이 오른 편인데요. 얼마 전 디자인 공개 때 없었던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외장 컬러에서 기존 본드 실버와 카프리 블루가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 브루클린 브라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컬러 라인업이 11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어요. 다음으로 휠 디자인은 18인치, 19인치에서 A, B 타입 중에 B 타입과 20인치까지 변경이 되면서 총 3개가 달라졌습니다. 내장 컬러에서는 하바나 브라운과 안트라사이트 그레이는 삭제가 되었고요. 대신에 에크루 카멜과 애쉬 그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물은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해볼게요. 다음으로 옵션상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항목별로 뭐가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기존 19인치 휠과 세트였었던 포피 브레이크와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기본화가 되었어요. 따라서 기본 18인치 휠로 가도 브레이크 시스템이 동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인상 근거로서는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외관에서는 MLA 헤드램프가 기본화가 되었고요. 이거는 G90부터 시작해서 G80, GB80까지 순차 사용된 요소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제네시스 전 모델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머플러는 기존 노출형에서 히든형으로 변경이 됐고요. 참고로 이거는 GB80 페리부터 적용된 부분이지만 여론은 원가 절감 같다와 같이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도어 사용 시 세레모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GB80 쿠페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후면 모두 적용된 G90과는 다르게 G80에서는 GB80과 동일하게 전면에만 적용이 된 것도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에서는 GB80부터 적용된 27인치 일체형 OLED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꽤 메리트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안전면에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의 전진 출차 기능 지원, 그리고 기존 초음파 센서를 고정밀 레이더 센서로 변경한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편의 부분에서는 추가된 옵션이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디지털 키는 NFC만 지원했었던 1에서 UWB를 동시 지원하는 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도어 캐치되지 않아도 열린다는 거, 그리고 지문 인증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시동을 걸거나 카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풀오토 에어컨에는 응축수를 말려주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생겼고요. 암레스트 수납함에는 자외선 살균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선택 옵션이었었던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기본화하면서 뒷면 전동식 커튼과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다기능 암레스트가 기본화되었습니다. 시트에서는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적용 범위가 동승석까지 넓어졌고요. 앞좌석 암레스트의 열선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암레스트 열선은 시트별 독립 연동형이라서 운전석 엉따를 틀면 운전석만, 조수석 엉따를 틀면 조수석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면에서는 제네시스의 최신 시스템인 CCLC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본 제공 요금제가 베이직에서 플러스로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화된 사항이 꽤 많긴 한 편인데요. 그래도 인상액 대비로 보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체감 인상률은 기존 인기 조합을 이번 신형으로 환산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구형 G80은 파퓰러 패키지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추가해서 6,497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신형으로 환산해보면 6,760만 원이 되는데요. 차익은 263만 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선택 옵션의 가격도 달라졌다는 점. 특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서는 3만 원밖에 안 올랐지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서는 5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다만 파퓰러 패키지의 가격은 134만 원이 인하가 돼서 가감을 해보면 선택 옵션상 변동 수치는 플러스 79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퓰러 패키지의 인하 요인으로는 기본화가 되면서 삭제된 옵션 및 품목 삭제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기본화가 되면서 부과가 된 거니까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시픽,
추천 조합을 만들어 보면 파퓰러 패키지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만 넣어서 6,410만 원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구형 가격대와 거의 동일해지는데요. 물론 드라이빙 패키지와 디자인 셀렉션 2에서 1으로 내려감에 따라 빠지는 옵션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G80은 기본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ADAS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타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니처 셀렉션 1도 퀼팅 천연 가죽과 알루미늄 내장재, 인조 가죽 내장재 등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G90을 타도 고급감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E클래스는 250 아방가르드 기준 1,010만 원, 5시리즈는 520i 기준 850만 원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구매가는 6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물론 재고 소진 및 연말 프로모션으로 인한 한시적 할인이지만 그럼에도 G80 기본 가격과 불과 150만 원 정도 차이라는 거. 즉, 현 시점 G80 신형은 장점이었었던 수입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재원 면에서는 전폭과 휠베이스는 G80이 가장 크지만 전장과 전고는 5시리즈한테 밀립니다. E클래스는 전반적으로 동급 중에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5시리즈가 풀체인지로 크기를 키웠고 E클래스 역시 지속적인 수치 확대로 G80의 재원 수치도 평범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G80이 배기량부터 마력, 토크까지 모두 우세한 상태이긴 합니다. 연비는 5시리즈가 가장 좋고요. E클래스는 가장 안 좋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UGB의 경우 세대 모두 준대형 차종인 만큼 연간 300만 원 이상 지출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5시리즈는 300만 원 초반대라서 부담이 그나마 조금 덜하고요. E클래스와 G80은 300만 원 중반인 만큼 종합적인 UGB 면에서는 5시리즈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량의 경우 23년 11월까지 G80은 44,400대 수준으로 2위인 E클래스 대비 2만 대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시리즈는 구형 신형 합산해서 18,000대 정도이고요. E클래스 대비로도 3,000대 이상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체인지빨이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E클래스 풀체인지 출시 후의 성적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형 G8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에 부족했었던 부분을 잘 보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기본화된 부분 대비 가격 인상률은 조금은 높게 느껴집니다. 특히 수입차들의 공격적인 프로모션과 경쟁차들의 풀체인지 등으로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격 경쟁력과 크기면도 약화된다는 점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